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9장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수업 또는 교육이라고 할 때 그것을 들여다보는 두 가지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시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교사, 교육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잠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우선 교육이라고 부르려면 세 가지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흔히 교사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건 이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배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을 우리는 흔히 교육 과정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과정은 프로세스의 과정이 아닙니다. 커리큘럼이라고 부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교육의 렌즈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안경이 이렇게 있으면 교육이라는 안경이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안경의 첫 번째 렌즈가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교육의 구성 요소 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랄프 타일러식의 방식이 있습니다. 100% 랄프 타일러식의 방식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거와 유사한 많은 형태가 닮아 있죠. 첫 번째가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 목표 또는 교육 목표 또는 수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이라고 또는 수업이라고 칩시다. 그럼 교육이나 또는 수업에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들을 다 하고 나면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즉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내용은 목표의 영향을 받고, 또 방법은 목표와 내용의 영향을 받고, 평가는 목표와 내용과 방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느냐면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교육 목표와 관련한 내용은 어디에서 공부를 주로 하냐면 교육 철학에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주로 어디서 공부하냐면 교육 과정이라는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방법은 예전에는 교육 심리에서 많이 공부를 하다가 근래에는 교육공학에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평가는 교육평가에서 다루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즉 교육과정이라는 과목이 이 전체, 즉 1번부터 4번까지의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 과정을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다루는 관점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교육 과정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는, 즉 교육 과정의 광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교육 과정이란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즉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이 무엇과 관련된 것이 교육 과정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육 과정을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교재에서는 이 전체를 일컬어서, 다시 말해서 이 광의의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교육과정을 협의의 관점에서 다루기도 하고, 또 어떤 교재에서는 광의의 측면과 협의의 측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과정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고 계셔야 하는 것은 이 수업 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네 가지 체제, 즉 1번, 2번, 3번, 4번의 네 가지 체제 하에서
이 전체를 교육 과정이다 부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의 관점에서만 초점을 맞춰서 교육 과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의 측면에서 교육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교육을 이루는 두 가지 렌즈에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예, 교육 과정이라는 과목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교육학의 하위 학문 그 중에서도 교직 과목에 들어오는 과목들 그러니까 임용고사에서 다루고 있는 과목들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해 두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제 1번이 교육학 개론이죠. 교육학 개론이고요. 두 번째가 교육사하고 교육 철학이죠. 세 번째가 교육 과정이라는 학문입니다. 네 번째가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육평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교육행정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교육사회학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이건 전체적인 소개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목표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내용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이 방법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이 평가에 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 학교의 조직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 체제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교육이란 말 빼고, 여기에 교육이란 말 빼고, 여기도 교육이란 말 빼고, 여기도 교육이란 말 빼고, 여기도 교육이란 말 다 빼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철학, 그다음에 뭐 역사, 철학, 공학, 평가, 사회 이런 말은 되지만 과정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 과정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약속해 봅시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같은 거죠.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무엇, 즉 what to teach라든지 또는 what to learn 에서 이 what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학교 교육에서 또는 일반적인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이 무엇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냐면 교과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다. 이 교과 내용, 즉 교육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지금까지 수업했던 교재의 어떤 내용들 또는 교과서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이 수업 과정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다시 학생이 수업 과정에서 또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습적 경험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했을 때 그 무엇이란 학생의 학습 경험이다 라고 바라본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전통적인 측면이 많이 강하고 이런 쪽이 이제 진보적인 측면이 좀 많이 강했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은 문서 속에 담겨 있는
문서 속에 담겨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죠. 국가 수준 교육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은 혹시 몇 차 교육 과정을 받으셨나요? 뭐 7차 교육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07 개정 교육 과정도 있을 수 있고, 2009 개정 교육 과정도 있을 수 있고, 2015 개정 교육 과정도 있을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 임용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임용의 문제로 등장하기도 하고 임용의 답이 또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담겨 있기도 하죠. 뭐 어쨌든 이처럼 국가 수준 교육 과정 또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하위 학문이 아니고 하위 내용인 시도 수준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시군구 수준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학급 수준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이 무엇은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을 실존적인 체험을 하고 또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 인식하고 반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이 무엇이냐 하실 때 이 무엇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 교재에 236쪽부터 240쪽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곧 교육과정의 개념 또는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 무엇을 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건 뭐냐면 교육 과정이 무엇이냐, 즉 교육 과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뭐가 있었다고 했죠? 예, 교과 내용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학생의 경험이다, 교육적 경험이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문서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실존적인 체험이나 또는 반성이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면 이제 교육 과정은 그러면 어떤 유형이 있는가, 조금 더 달리 설명하면 교육 과정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공식적 교육 과정입니다. 이 공식적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적인 문서 속에 담겨 있는 교육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커리큘럼이니까 CU라고 쓸게요. 이게 이제 뭐하고 닮아 있죠? 예, 이게 교육 과정이란 문서 속에 계획된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과 많이 닮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 과정도 예,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담겨 있는 문서로 주로 많이 표현이 되겠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육 과정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실제적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실제적 교육 과정이란 뭐냐면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 속에 담겨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모두 다 배웠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육 과정은 학생이 실제로 배운 또는 익힌 또는 내재화한 또는 공부한 또는 이해한 또는 체득한 그런 학생 안에 내면화된 그런 교육 내용들 있죠. 예, 또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요렇게가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라고 한번 칩시다.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문서화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계획된 문서 속에 계획된 교육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공식적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선생님이 가르치죠.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르칠 때 선생님이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체를 다 가르칠 수도 있고 변경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가르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게 가르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내용 중에 일부를 다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친 교육과정, 즉 교육 내용을 다 배울 수도 있고요. 일부만 배울 수도 있고요. 변경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게 바로 학습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학습된 교육과정이 실제적인 교육과정이 되는 거죠. 실제 학생이 익힌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닌데 선생님이 가르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좋은 예는 아닌데요. 어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다가 하는 습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화된 교육과정에서는 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 거 가르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학생도 배워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버렸고 그리고 학생이 그것을 배워버린 상태. 이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냐면 국가에서 암암리의 뜻을 숨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되게 이제 성차별적인 그런 것인데요. 남자는 의사고 여자는 간호사로 표현되어 있는 거. 교과서에 사파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많죠. 남자는 아빠가 회사에 출근을 하고 넥타이 메고 회사에 출근하고 여자는 엄마가 되어가지고 앞치마를 메고 집에서 살림하는 거. 남자는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어떤 진취적인 일을 하면서 여자는 순종적이고 조용한 일을 하도록 사파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그래서 이런 남성 우월적인 어떤 표현이 교과서의 사파에 암암리에 실려 있고 그것을 선생님이 암암리에 가르치고 학생도 그것을 배워버린 것. 이런 국가의 권력이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 번째이죠. 잠재적 교육과정이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적 교육과정, 두 번째 실제적 교육과정, 세 번째가 잠재적 교육과정이 존재합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 존재하고요. 네 번째가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교육과정인데요. 자, 영교육과정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이런 것들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누락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데 선생님도 가르치지 못해서 학생도 배우지 못한 상태 이런 것들을 영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좋은 짝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거 이런 거 살면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또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일들이죠. 또 상대방에게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누락되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도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학생도 배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 이런 것들을 연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육과정에는 여러 가지 형태, 종류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공식적 교육과정, 두 번째가 실제적 교육과정, 세 번째가 잠재적 교육과정, 네 번째가 영교육과정이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제 우리가 다시 했던 일을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죠? 교육 과정의 개념,
살펴봤죠. 무엇이 교육과정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교육과정인가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뭐 살펴봤죠? 교육과정의 종류가 무엇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었죠? 공식적 교육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 교육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교육학 개론 책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조직할 거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할 거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있다고 칩시다. 아까 제가 이 교육을 바라보는 두 번째 렌즈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인데요. 저는 이번 시간 또는 이번 학기 또는 제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싶냐, 이번 학기 또는 이번 학교 또는 이번 과목 또는 이번 차시의 목표가 뭐냐면 저는 윤리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싶습니다. 윤리적 인간 길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윤리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거짓말하지 않는 인간, 그렇죠? 윤리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질서를 잘 지키는 인간, 또 배려하는 인간, 또 뭐 남을 돕는 인간, 뭐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또 어떻게 어떤 내용도 있을까요? 정말 많겠죠. A부터 뭐 Z까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도 A부터 Z까지 엄청나게 종류들 가르쳐야 될 종류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자원,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가 이 많은 내용들을 다 가르칠 수 없겠죠. 그럼 이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깔때기에 이렇게 체에 걸러 가지고 이번 수업 시간에 딱 가르쳐야 될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걸러내야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교육 과정을 선정하는 것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교육과정 선정 원리가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 선정 원리가 이번 우리 교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교육과정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이 교육과정 선정 원리는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걸러내는 이 체로서 랄프 타일러라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적인 요구, 사회적 요구, 두 번째는 학습자의 요구, 또는 세 번째는 전문가, 그러니까 교사죠. 교사의 요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걸러내어서 교육 목표도 걸러내고 교육 내용도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선정 원리 나중에 제가 미션으로 제공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A부터 Z까지 쭉 있는데 이 A부터 Z까지 내용 중에 제가 이번에 B, D, F, J 이 네 개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걸 선택했다고 칩시다. 선정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떤 순서로 가르칠까요? 어떤 순서로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B, D, J, F 순서로 가르치는 게 좋을지, D, B, J, F 순서로 가르치는 게 좋을지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을 계열화한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시퀀스화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교육과정 조직 원리가 있거든요. 이 교육과정 조직 원리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중에 제가 미션으로 제공할 텐데요. 교육과정 선정 원리와 교육과정 조직 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 내용이 이제 우리 교육과정 파트에서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선정과 조직, 그리고
어떻게 교육과정을 평가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등장하는 게 교육과정의 운영 파트입니다. 이 교육과정의 운영 파트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선정하고 조직된 교육과정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교육과정 운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냐면 교장의 학교장이죠. 학교장의 지도성이라든지 교사 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또 수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실제로 어떻게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교육과정 운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평가가 이제 등장하죠. 교육과정 평가. 이것은 어떤 내용을 뽑아서 우리가 가르칠 거라고 내용을 뽑았는데 이게 잘 뽑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현장에 잘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우리 교육과정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이제 교육과정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수준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의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보통. 그럼 가장 고차적이고 수준이 높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죠. 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뭐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여러분들 임용 치려면 반드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고 있어야 되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안에 교육과정의 성격과 특징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교과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 대한 부분들은 꼭 알아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 다음에 우리가 등장하는 게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죠, 시도. 여기 시군구를 써보는데요. 시도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 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개발되냐면 시군구 수준의 시군구죠. 시군구 수준의 교육과정이 개발되는데 이거는 교육과정 장학 자료가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됩니다. 이것은 뭐 A 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학급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사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렇게 단위가 내려오면서 수준이 결정이 된다 하는 정도 맥을 잡았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좀 살펴보시고 또 교육과정 학문을 들여다보시면 보다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실 한 학기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1시간, 2시간 만에 다 섭렵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개념, 지금 제가 지금 제시한 괄호 1번, 괄호 6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좀 익혀 두신다면 교육과정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좀 손쉽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뒤이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